최근 무너지는 우리 증시 때문에 종목 대응에 대한 고민하시는 분들 많이 계십니다. 특히 주식 초보일수록 주식 계좌 관리하는 법도 제대로 모르시고 그냥 방치만 하시는 분들 많으신데요. 오늘은 기존에 제가 주식 계좌 관리법 특강했었던 영상이 있어서요. 재편집해서 다시 올려드립니다. 영상 말미에 주식 종목 대응 힘들어하시는 분들을 위한 이벤트 영상도 준비했으니까요.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세요. 네, 안녕하세요. 주쌤입니다. 이 계좌관리법은 원래 기존의 VIP 시청자분들께만 제가 좀 전수를 해드리는 부분인데 주쌤의 이러한 계좌관리법 좀 알려드리면 좋을 것 같기도 하고 요새 장이 또 많이 떨어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좀 유용하게 활용해 보십사 해서 이렇게 준비를 해온 영상입니다. 사실 계좌관리법은 추가 매수를 할 때 굉장히 유용한 그런 이제 관리법이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우리 시청자분들 계좌를 몇 개 정도 보유하고 계신지는 모르겠지만 최소 못해도 계좌를 2개에서 3개 정도 만들라고 말씀을 드리거든요. 한 증권사마다 계좌를 여러 개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 지금 계좌관리법에서 기준은 A 계좌가 있고요. B 계좌, C 계좌, D 계좌가 있다고 볼게요. 주식 투자는 우리가 분산을 하면 할수록 리스크가 당연히 줄어들게 됩니다. 그래서 계좌를 운용을 할 때도 처음부터 내가 포지션을 단기로 이제 잡아갈 수 있는 그런 계좌를 좀 만들어 가시는 게 좋고요. 단타 매매 안 한다 하면은 당연히 이 계좌를 굳이 팔 필요는 없습니다. 근데 단기 매매 하시는 분들은 A라는 계좌를 꼭 만드시는 게 좋겠죠. 그래서 단기 오버나이트 하시거나 내지는 2일에서 3일 정도 계좌를 깨끗하게 비울 수 있는 정도의 그런 단기 종목들, 그래서 당일 단타 하시는 분들, 이런 분들은 일단은 계좌를 이렇게 따로 운용을 하시길 바라겠고요. 이 A라는 계좌에서는 온리 그냥 단타만 하시면 됩니다. 단타. 대신에 원 계좌로 종목을 전부 다 몰빵하거나 그러시면 안 되겠죠. 몰빵하지 마시고 단타 계좌에서도 종목을 또 최대한 분산해서 매매를 하시는 게 좋다, 이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제 단타 계좌도 이렇게 만들라고 말씀을 많이 드리는데 귀찮다고 해서 운영 안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요. 이 당일 단타 계좌에서 그냥 몰빵 다 하셔가지고 이 계좌 손실 크다라고 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그래서 항상 분산 투자 이거 꼭 기억하시고서 이제 진행하시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몰빵은 하지 마셔라. 종목은 최대한 이제 분산을 하시고 당일 단타를 하시더라도 종목은 2개에서 3개 정도 여유롭게 회전율 높여서 매매 진행해 보시는 게 좋겠죠. 많게 하루에 많이 매매하시는 분들은 5종목에서 10종목까지도 매매 진행하시니까 그렇게 이제 참고해서 분산 투자 하시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두 번째는 이제 보통 이제 매매 포지션을 스윙해서 테마 급등주 매매 많이 하실 겁니다. 이럴 때는 사실 기간이 1개월에서 3개월 정도까지 소요가 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런 이제 계좌를 운영할 때는 당연히 분할 매수가 필수입니다. 당일 단타를 할 때도 당연히 종목당 분할 매수를 해야 되고요. 스윙이랑 테마주 매매를 할 때도 분할 매수는 하셔야 됩니다. 근데 당일 단타 같은 경우에는 당일 매수할 때 매수 범위를 잡고 짧게 이제 분할 매수를 해서 진행을 해서 당일날 끝내는 거라면 스윙에서 테마 같은 경우는 어느 정도 기간을 두고 나서 추세를 보면서 진행을 하는 거기 때문에 약간의 이제 시간이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비중 관리 같은 경우에도 당연히 정말 잘 하시는 게 좋겠죠. 그래서 이 부분 일단은 말씀드리고 뒷부분에 또 계속 이어서 얘기할게요. 그리고 C계좌에서는 중장기라든지 좀 오래 물려있는 종목들, 장기 종목들, 이런 종목들은 다 이제 C계좌로 몰아 넣는 겁니다. 그러고 나서 당연히 이제 오래 보는 종목들이 있기 때문에 당장에 손실 중인 종목들이 많을 거예요. 그래서 그럴 때는 굳이 이 C계좌에 들어가서 종목을 보실 필요는 없습니다. 종목명을 우리가 알고 있잖아요. 그래서 종목명은 그냥 HTS에서 차트만 보면서 추세만 확인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추세만 확인. 그러면 당연히 멘탈 관리가 되겠죠? 그래서 만약에 중장기적으로 추세가 이제 돌아간다 하면은 그때 좀 더 비중을 넣는다든지 거기서 추가 매수를 한다든지 그런 식으로 이제 진행하는 게 좋겠죠. 그리고 이제 D 계좌 같은 경우에는 수익 계좌라고 하는데 수익 계좌 또는 저는 현금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 그런 계좌가 필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우리 주식 투자할 때 여유 현금 없으면은 굉장히 마음이 불안해지고 조급해질 수밖에 없거든요. 주식에서 이 여유 현금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사실 투자라는 것 자체가 여유자금으로 해야 되는데 우리가 살다 보면은 목돈이 필요할 때가 굉장히 많아지거든요. 그래서 이 여유현금은 당연히 이제 장이 좋을 때는 한 30% 정도 여유현금을 두시는 게 좋고요. 장이 안 좋을 때는 50% 정도까지도 이렇게 현금을 확보해 두시는 게 좋습니다. 이렇게 해서 A, B, C, D라고 해서 계좌를 이제 분산을 하시는 게 일단 기본적이고,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게 B 계좌에 관련된 부분인데, B 계좌에서는 분할 매수를 제가 꼭 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B 계좌에서 우리가 계좌를 또 나누는 겁니다. B-1, B-2. 이거를 저는 표현을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은 앞계좌, 뒷계좌라고 표현을 하거든요. B라는 계좌에서 스윙 종목을 매수를 진행을 할 때 종목 매수를, 분할 매수를 1차에서 2차 매수까지 이제 진행했다고 대략적으로 그렇게 시뮬레이션을 한번 돌려볼게요. 우리가 만약에 또 추가 매수를 한다 하면 당연히 비중이 커질 수밖에 없겠죠. 우리가 비중이 커지려고 처음에 그렇게 계획을 세우진 절대 않을 겁니다. 처음부터 종목을 들어갈 때 최대 비중 내가 몇 %까지 들어갈 것인지를 일단은 예상을 하고서 들어가셔야 돼요. 그래서 만약에 1차에서 2차 정도 이제 비중을 들어간다라고 한다면은 적정 비중은 10%에서 최대 15% 정도까지를 저는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래야지 나중에 이후에 여기서 이제 추가 매수했을 때 플러스 알파가 되면은 결국에 비중이 30%까지 20%에서 30%까지 늘게 되는 거거든요. 이거를 우리는 이제 최대 비중이라고 볼게요. 최대 비중. 종목당 우리가 집중 투자하거나 그럴 때 종목당 최대 많이 들어가는 비중이 이제 20%에서 30%가 되는 겁니다. 자, 우리가 아무튼 앞계좌에서 종목을 1차에서 2차 정도 매수까지 했어요. 평균 단가도 이제 어느 정도 맞춰졌겠죠? 근데 이 평균 단가라는 게 우리 시청자분들이 첫 번째 계좌에서 물 타고 하시잖아요. 그렇게 이제 진행하시면 안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1차에서 2차 매수까지는 이 B-1이라는 앞계좌에서 매수를 할 수가 있는데, 만약에 1차 매수를 했거나 2차 매수를 했거나 아무튼 그러면은 나머지 추가 매수를 해야 되잖아요. 이 뒷계좌는 추가 매수용으로 남겨두는 겁니다. 추가 매수. 그러니까 최대 비중까지 생각을 하고서 남겨두는 거죠. 그래서 사실 이 B-2라는 계좌는 저는 언제쯤 많이 사용을 하냐면은 장이 하락장이거나 폭락장이 왔을 때 이 방법을 좀 많이 쓰라고 말씀을 드려요. 왜냐면은 이 보통의 경우에서는 종목을 우리가 1차, 2차 매수할 때 마이너스 게이지가 한 20%에서 30% 정도만 왔을 때 추가 매수를 하더라도 지렛대 원리에 의해서 반등 주면은 금방 극복해서 나올 수가 있거든요. 근데 하락장이 오거나 폭락장이 올 때 마이너스 몇 %까지 손실이 나오냐면은 마이너스 50%에서 마이너스 70%까지 나옵니다. 이거는 되게 그냥 당연한 수치예요. 대세 하락장에서 지금 매매를 엄청 많이 근데 전 첫 전문가를 할 때도 대세 하락장에서 매매를 했고 작년에도 대세 하락장 겪었습니다. 근데 올 초에 우리 시청자분들이 이제 익절해서 종목들 나오기 시작했거든요. 다 이 방법으로 나온 거예요. 마이너스 50%에서 70% 정도까지 떨어지게 되면은 당연히 이 종목에 대한 괴리율이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한번 볼게요. 자, EX 우리가 10,000원이라는 이제 주가에서 종목을 매수를 했다고 쳐보겠습니다. 우리가 하락장을 거치면서 종목이 엄청 많이 내려갔어요. 어디까지 내려갔냐? 이 10,000원짜리 종목이 5,000원 정도까지 내려갔다고 한번 쳐볼게요. 자, 5,000원까지 내려가면 우리가 만약에 원계좌에서 그 추가 매수를 했다고 치면은 5,000원에서 추가 매수를 했어요. 첫 번째 그냥 원계좌에서 5,000원 이렇게 10,000원에서 첫 번째 사고 5,000원에 사고 그러면은 평균 단가가 어떻게 됩니까? 평균 단가가 7,500원 정도 되겠죠. 7,500원. 그러면은 5,000원에서 7,500원까지 올라가려면은 저점 대비해서 몇 % 정도 올라가야 됩니까? 저점 대비해서 50% 정도 가까이 올라가야 합니다. 50%. 이거는 평균 단가를 7,500원으로 맞췄을 때요. 근데 내가 평균 단가를 맞추지 않고 처음부터 만약에 10,000원 구간에서 몰빵을 했다고 쳐볼게요. 처음부터 10,000원에서 몰빵을 했으면은 7,500원까지 올라오더라도 손실률이 어때요? 마이너스 25%가 되겠죠. 그래서 분할 매수를 하라고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다시 본전권까지 올라오려면은 사실상 5,000원에서
10,000원까지 올라오려면 결국에는 100% 가까이 올라와줘야 된다는 거거든요. 7,500원까지 올라왔는데도 손실률은 마이너스 25%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시청자분들이 단가를 낮추시려고 애를 쓰시는 건데, 그러면 추가 매수를 해서 7,500원을 맞추는 방법, 대부분의 분들은 이것만 아세요. 근데 제가 얘기한 대로 추가 매수를 아까 얘기했던 뒷계좌 있죠? 뒷계좌를 활용하는 겁니다. 자, 우리가 첫 번째 계좌에서 샀던 금액대 가격이 얼마예요? 10,000원이었어요. 10,000원. 이게 첫 번째 그냥 비중 그대로 이제 들고 있는 10,000원이고, 이 똑같은 비중을 뒷계좌라는 2번 계좌 있죠? 2번 계좌에서 5,000원으로 떨어졌을 때 똑같은 비중으로 사는 겁니다. 똑같은 비중으로 5,000원, 5,000원. 이렇게 사버리면은 어때요? 5,000원에서 7,500원까지 플러스 50%죠. 플러스 50%. 그럼 이게 뒷계좌예요. 뒷계좌 수익률이 플러스 50%가 됩니다. 그럼 앞계좌에서의 손실률은 어때요? 앞계좌에서 10,000원에서 마이너스 7,500원까지 올라오면은 마이너스 25%가 되는 거잖아요. 자, 뒷계좌에서는 플러스 50%고 앞계좌에서는 마이너스 25%입니다. 그럼 어때요? 오히려 익절이 되는 거예요. 익절. 무슨 말인지 이해되셨습니까? 이게 이해가 안 됐다 하면은 직접 뒷계좌에서 종목을 한번 사보시면, 일주라도 사보시면 이해가 될 거예요. 이거는 제가 10,000원에서 5,000원 정도까지 떨어졌을 때를 얘기를 하는 건데, 사실 5,000원 정도까지 떨어져서 7,500원까지는 괴리율이 그렇게 크지 않아서 평균 단가만 맞추시더라도 어느 정도 회복이 가능할 수 있어요. 보통 많은 분들이 이제 기대하는 게 평균 단가를 이렇게 맞추고 여기서 플러스 알파 수익이 나는 거를 더 원하시는 거거든요. 근데 그렇게 할 필요가 전혀 없다는 겁니다. 뒷계좌로 매수를 했을 경우. 자, 괴리율이 우리가 클 경우를 한번 또 가정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우리가 예를 들어서 다시 한번 더 10,000원 구간에서 종목을 샀다고 한번 쳐보겠습니다. 10,000원에서 샀는데 이 종목이 어느 정도까지 떨어지냐? 거의 마이너스 80%까지 떨어진 거예요. 이런 경우들 하락장에서 굉장히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2,000원까지 정말 최악의 경우를 이제 겪으면서 폭망했다고 이제 가정을 해볼게요. 그러면은 일반적인 우리가 첫 번째 계좌에서 그냥 평균 단가 똑같은 비중으로 샀을 때 평균 단가가 어느 정도 되겠습니까? 평균 단가가 10,000원에서 2,000원에서 나누기 2 하면은 6,000원이잖아요. 그러니까 6,000원 정도가 되겠죠. 그냥 원 계좌에서 추가 매수를 할 경우. 근데 만약에 뒷계좌에서 2,000원 구간까지 떨어졌을 때 여기서 추가 매수를 하는 겁니다. 자, 여기서 추가 매수하면은 6,000원 구간까지 올라왔을 때 몇 퍼센트 수익이에요? 200% 수익입니다. 물론 이렇게까지 올라오기 굉장히 힘들어요. 자, 근데 이 비교를 해보자는 거예요. 2,000원에서 예를 들어서 한 3,500원 정도까지 주가가 올라왔다고 쳐볼게요. 3,500원. 자, 여기서 3,500원. 자, 3,500원까지 2,000원 대비해서 3,500원까지만 올라가면은 75%예요. 75%. 근데 반대로 10,000원에서 3,500원까지 떨어진 손실률은 마이너스 65%예요. 그러니까 내가 뒷계좌에서 2,000원 구간에서 매수를 해서 3,500원까지만 올라오더라도 플러스 75% 그리고 앞계좌에서 마이너스 65%니까 결론적으로는 10% 정도 익절을 해서 나올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뒷계좌를 제가 활용을 하라고 강조하고 또 강조하는 거고요. 이 방법은 중장기 계좌에서도 마찬가지로 가능합니다. 근데 어차피 중장기 종목 같은 경우에는 보통 모아서 가거나 월 적립식으로 가져가는 경우, 내지는 그냥 떨어지는 구간에서 어차피 살 거를 생각하고 가기 때문에 상관없지만, 변동성이 굉장히 큰 종목의 경우에는 이렇게 뒷계좌를 활용을 해서 종목을 매도해서 익절로 나올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 방법으로 종목 익절하신 저희 시청자분들이 굉장히 많으시다는 거고, 제가 종목이 떨어지더라도 우리 시청자분들께 걱정하지 말라고 하는 게 여유 자금만 있으면은 다 종목들 나올 수 있다고 말씀드립니다. 근데 당연히 이렇게 뒷계좌로 추가 매수를 하거나 결국에는 비중을 키우는 거잖아요. 실질적으로 봤을 때는 종목의 비중을 키우는 일인데, 만약에 적자 기업이거나 이런 종목들은 이 방법대로 하지 않으시는 게 좋습니다. 적자 기업 같은 경우는 차라리 새로운 종목으로 수익을 내셔서 그걸로 그냥 손익을 상쇄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그럴 때는 비중 절대 늘리지 마시고 증시가 살아나고 있거나 이런 식의 이렇게 활용을 하면은 괜찮은 방법이 될 수 있다는 거죠. 여기서 잠깐
제가 특강하면서 빠진 부분이 있어서요. 추가 보충 설명도 도와드리자면요. 이 앞계좌, 뒷계좌 방식이 결국에 앞계좌에서 물 타면 평단이 낮춰지니까 결국에 똑같지 않냐. 이거 조삼모사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아요. 하지만 이 리스크 관리 측면에서는 다르다는 거. 앞계좌에서 평단을 낮췄지만 이 평단까지 다시 못 올라올 수도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뒷계좌에서 바닥 구간을 잡고 추가 매수를 하는 거죠. 만약에 바닥인 줄 알고 추매를 한 구간에서 주가가 떨어진다면요. 이때는 빠르게 뒷계좌에서 매수한 주식을 자르고 다시 재매수 타이밍을 보시면 됩니다. 또 뒷계좌 추매법을 응용해서 앞계좌에 있는 주식 중 일부를 뒷계좌로 가져와서 추가 매수를 해서 평단을 낮추는 방법도 있긴 한데요. 굳이 그렇게 하기보다는 뒷계좌에서 매수 후 주가가 단기 고점까지 올라오면 매도 후에 앞계좌 종목을 수익금만큼 매도하는 방식이 조금 더 나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계좌를 여러 개 파는 법을 모른다 하시는 분들도 계신데요. 요즘에는 비대면으로 쉽게 계좌 만들 수 있으니까요. 이용하시고 있는 증권사에서 계좌 새로 더 파시면 됩니다. 또 키움증권 기준으로 코드명 0805를 입력하시면 계좌 간 유가증권 대체 탭을 통해서 계좌 간 주식 이동도 가능하고요. 또 타 증권사로 주식을 옮기고 싶다면 코드명 0836 타사 대체 출고 신청을 통해서 수수료 조금 내고 주식 이동도 가능하니까요. 잘 활용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계좌 관리 이렇게 좀 활용을 우리 시청자분들이 좀 해보셨으면 좋겠고, 주쌤이 얘기한 이 앞계좌, 뒷계좌 방법, 그러니까 1, 2차 매수까지는 앞계좌에서 할 수 있어요. 근데 이제 마지막 추가 매수, 하락장이 오거나 폭락장이 왔을 때, 종목의 괴리율이 굉장히 클 때, 종목이 저점 대비해서 100%는 올라와야지 내 평균 단가에 도달할 수 있을 때, 그 정도로 괴리율이 클 때 이 계좌 관리법을 잘 활용하시면은 종목 익절까지 가능하다는 점, 이렇게 좀 말씀드리면서 오늘 특강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끝으로 제가 오늘 이벤트 준비를 해왔다고 앞서서 말씀드리기도 했었는데요. 영상 끝까지 시청하시느라고 너무 고생 많으셨습니다. 최근 증시 정말 너무 좋지 않고 또 내 종목 대응은 어떻게 해야 하는지 고민들 많으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금감원에 정식으로 등록이 되어 있는 투자 자문사와 콜라보해서 이벤트를 준비를 해왔는데요. 바로 태양투자 자문에서 운영하고 있는 에어포인트 시스템 매매를 소개해 드리고자 합니다. 태양투자 자문 같은 경우에는요, 금감원에 정식 등록되어 있는 제도권 금융회사고요. 7년 이상의 백데이터를 기반으로 검증되어 있는 시스템 매매를 하는 곳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기존의 일반적인 그런 주식 리딩하는 그런 업체들이 하는 그런 시스템 매매와 질적으로 다른 곳이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실제로 이 태양투자 자문사 쪽에서 무료 카톡방을 운영을 하면서요, 시스템 매매로 총 30회 매매 중 29승 1패를 달성했습니다. 누적 수익률만 하더라도 약 한 달간 30%가 넘는 거의 상한가 이상의 수익률을 기록한 곳이기도 한데요. 참고로 이렇게 태양투자 자문, 이런 자문사처럼 제도권 금융회사의 경우에는 수익률이 인증된 것들만 홍보 자료로 쓸 수 있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검증된 이 수익률 자료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 태양투자 자문에서 운영을 하고 있는 카톡방에 들어오시게 되면 이 에어포인트 시스템 매매로 매수, 매도 시그널 다 알려드리고 있으니까요. 만약에 수익이 안 난다 하시면 그냥 그대로 카톡방 나가셔도 됩니다. 그리고 카톡방 입장하시면 좋은 점이 또 뭐냐면요, 자문사잖아요. 자문사이기 때문에 이 카톡방 양방향으로 소통 다 가능합니다. 그래서 질의응답부터 뭐 관련된 문의들 내지는 종목 상담 다 가능하기 때문에 많이 이용해 보시길 바라겠고요. 또 힘든 시기니만큼 이렇게 검증이 되어 있는 제도권 금융회사에서 운영하고 있는 이런 시스템 매매 카톡방에서 무료 체험도 해보시고 또 고민되시는 종목들 종목 상담도
잘 받아보시면서 힘든 시기 잘 이겨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태양투자자문의 카톡방 에어포인트 시스템 매매를 경험해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요, 영상 하단에 더보기란 또는 댓글창에다가 제가 링크 남겨두도록 할 테니까요, 링크 통해서 신청해 보시고 우리 시청자분들이 잘 전략 세워나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